哎，如果你有空的话，一起来聊一聊汉语吧。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단기 강현주 강사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시간 내서 중국어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 가지고 온 주제는요, 跟吃的有关 뭐랑 관계가 있대요? 먹는 거랑 관계가 있는데요. 이 먹는 것이요, 바로 이 명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대요. 어떤 것일까요? 혹시 짐작되세요? 或许你们也许知道 알고 계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같이 함께 어떤 음식인지 이야기도 해보고 중국어도 한번 소리내서 같이 가보면서 감을 조금 더 놓치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자고요. 좋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 어디에 있을까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은요, 추석이면 바로 이것을 먹습니다. 是什么呀? 뭘까요? 对, 月饼, 월병인데요. 요즘에는 한국의 마트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자, 월병을 중국어로는 月饼이라고 해요. 月饼. 들린 대로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月饼. 좋아요. 끝에 饼 조금 길게 끌어서요. 饼 해주셔도 되고요. 삼성은 좀 짧고 낮게 끊어주는 것도 좋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月饼이라고만 발음이 되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这个月饼什么时候吃呢? 언제 먹지요? 对, 추석. 중국어로 추석은 中秋节라고 해요. 中秋节. 쭉쭉 요 느낌. 쭉쭉 느낌 살려서 中秋节. 이 中秋节라는 단어를 한번 쪼개볼게요. 가운데 中, 중간이란 뜻이죠. 什么时候的中间呢? 어느 시점의 중간? 그렇죠. 秋天, 가을의 중간에 있는 명절이다. 그래서요, 추석을 중국어로는 中秋节라고 하고요. 이 中秋节먹는 게 바로 月饼, 달의 모습을 닮은 동글동글한 밀가루 음식이란 뜻인데요, 여러분들. 요때 참고하시면 좋은 거, 뭐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떡과 같은 종류들, 밀가루나 쌀가루 등으로 오밀조밀 이렇게 모으거나 해서 만들어낸 음식 종류를 거의 다饼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자 있잖아요. 이 피자도 밀가루 반죽을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피자를 중국어로, 맞아요, 비싸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정식 명칭은 비싸병이에요. 비싸병. 좋아요. 참고하시고요. 달의 모양새를 닮은, 예전에 이제 달의 제사를 지낼 때 원래 제사 음식으로 썼던 게 바로 이 月饼이고요. 당나라 시기부터 이 민간에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月饼 같은 경우는. 참고로 在中国吃月饼过中秋节, 对吧? 중국에서는 추석에 吃月饼, 月饼을 먹으면서 过中秋节, 추석을 지낸다면 在韩国吃什么呢? 한국에서는 뭘 먹을까요? 对, 송편이죠? 자, 송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向中国朋友介绍的话, 만약에 소개를 하신다면 중국 분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면 되느냐? 자, 송편은 이것 역시나 떡이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로 끝날까요? 그렇지,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다라는 것, 바로 빙으로 끝날 건데요. 어떤 빙이냐? 보시면 송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송빙. 맞아요. 소나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소나무로 이렇게 가지를 넣고 같이 쪄서 솔향이 솔솔 나는 맛있는 떡이잖아요. 그래서 송편은요, 송빙이라고 하고요. 那我们一起来说个句子呗. 문장을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야, 한국에서는 추석 때 송편을 먹어.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강조하는 건, 야, 한국이라는 이곳이 될 것 같으니까 한국을 조금 앞으로 빼서 강조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은요, 한국어라고 하고요. 이 한국이라는 이 지역, 곳에서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在韩国라고 범위 딱 지어주세요. 在韩国. 무엇을 먹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요? 맞아요. 이걸 먹는다라는 정보를 먼저 크게 투척해 주도록 합시다. 송빙을 먹다, 송편을 먹다, 吃松饼. 명절을 세다, 그 다음에 추석을 보내다, 过中秋节. 전체 문장 연결 시작. 在韩国吃松饼过中秋节. 좋아요. 在韩国吃松饼过中秋节. 한 번 더. 在韩国吃松饼过中秋节. 좋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참고하실 거 달락달락 덩어리로 나열을 해주시면 오케이라 되겠죠. 이때요, 설을 쇠다 또는 어떤 명절을 보내다 라는 의미의 动词是什么呢? 동사 뭔지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어떤 시간을 보내다 라는 동사는요, 바로 이 과거를 나타내는 过입니다. 자, 과거를 나타낸다라는 게요, 이 过라는 글자가요, 본래는 지나가다, 건너다를 중국어로요,
꾸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지나가다, 건너다. 자,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확장이 되어서요.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지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중국어로 过去라고 하고요. 그 의미에서 또 확장이 돼서 어떤 명절, 때, 시간, 기간을 보내다 역시나 过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을 쇠다 말고 추석을 보내다 过中秋节, 설을 쇠다는 过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설이 중국어로 니엔이니까. 좋아요.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위에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나라 때부터 민간에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재미난 역사 비밀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명나라를 세운 비밀이 바로 이 위에빙에 숨어 있다라고 했었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때는요. 몽고족이 세워서 중국 전체를 통일해서 점령해서 통일했던 원나라 때로 올라갈 건데요. 원나라 말기 시대 때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어떤 왕조든 말기가 되면 어때요? 나라의 힘이 쇠하기 마련이죠. 이 농민들 그리고 백성들은요. 더 이상 이 원나라의 흉폭한 통치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봉기를 획책합니다. 자, 이때요 가장 핵심,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주원장이어서 각 지역에 그런 저항 세력이랑 연합을 해서 힘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런 주원장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이 원나라 정부의 눈에 가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이 사람을 감시 감독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원장의 뜻을 펼칠 기회가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위에빙을 활용하자였어요. 자, 위에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면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주원장에겐 류보원 유백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거사를 행할 일자를 이 위에빙에 쏙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리자.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대로 실행을 했고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명나라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다 인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빙에 쏙 넣어서 이거를 성공을 합니다. 자, 당시 쪽지의 내용은 그래요. 中秋夜杀鞑子迎义军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문장 나열을 한번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언제요? 추석, 중秋밤에 이에입니다. 자, 추석날 밤에요. 샤 죽인대요. 그렇죠? 요거 동사예요. 누구를 죽일까요? 오케이, 鞑子. 鞑子什么意思야? 무슨 뜻? 보면 몽고족이나 만주족을 폄하해서 부르는 표현이 요 다즈예요. 샹다즈 죽이고 이응 맞이하자. 누구를 맞이해요? 이준 의거군을 맞이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쪽지를 쏙 숨겼고 그거 내용대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월병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어요. 그렇죠? 세상만사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위에빙 보시면요. 사실 굉장히 크기가 한 주먹만 해요. 성인 주먹만 하고요. 위에빙, 씨얼, 또종, 또야 소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게 계란 노른자를 넣은 것. 근데 저는 이 노른자 넣은 게 조금 이렇게 입맛에 잘 맞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과일소를 넣은 것도 있고 팥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견과류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 종요 이거 뭐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추하고요. 어떤 맛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위에빙 맨 상단에는 그 어떤 소가 들어있는지 소의 명칭이 싹 쓰여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선택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추석에 송편을 선물하진 않죠. 그런데 위에빙 같은 경우는 추석날 빠지지 않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라든가 선물할 일이 있다면 위에빙 선물이 빠지지 않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위에빙 선물 받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위에빙 꼭 기회가 된다면 선물을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중국에서 위에빙 선물은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송편을 선물한다 그러면 좀 애스럽지만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에서 자기만의 그런 브랜드적인 특징을 내세운 위에빙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최근에는 去星巴克给我的大学教授买了一盒月饼. 제 대학 교수님에게 위에빙 하나를 스타벅스에서 사서 선물했는데 4개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大概人民币 400多一点儿 400위안 좀 넘는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위에빙 4개 7만 원이 좀 안 됐던 가격? 꽤 비싸죠. 그래서 중국에서 고가의 선물로도 위에빙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비리랑 위에빙이 이렇게 연루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고위 강직자라든가 뭐 관직에 있는 분들한테는 보통 위에빙을 어느 적절선까지만 선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아보진 못했지만 딱 요 추석쯤이 되면 그런 명품 브랜드에서도 자신들만의 특색을 내세운 위에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VIP 선물 용도로 제공이 된다고요. 딱 보기만 해도 되게 고급지고 예쁘네요.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센스 있는 선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이야기와 그리고 위에빙에 관련된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언제 기회가 돼서 위에빙이 눈에 딱 보인다면 한번 센스 있게 골라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